작심 3일. 마음을 먹은 지 3일이 지나면 그 강렬했던 다짐은 사라지고 다시 3일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쉽게 실증이 나며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죠. 나만 그런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동물원의 조련사들은 동물들을 조련할 때 어떤 행동을 시키고 그 행동을 지시대로 수행했을 때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은 절대 늦어지면 안 되고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포유류인 인간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은 3일이 아니고 30일, 300일 이상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보다 빠른, 보다 자극적인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게임에 몰두하도록 만듭니다. 작심 3일이 반복되는 것은 그 일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흥미를 잃고 보다 빠르고 확실한 보상을 주는 행위로 관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임에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세우면 됩니다. 세우면 다 알아서 됩니다. 뭘 세워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학에는 산술급수와 기하급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산술급수는 1, 2, 3, 그리고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는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기하급수는 1, 2, 4, 8, 16, 32처럼 일정한 변화율로 계속해서 그 간격이 커지는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산술급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1시간을 공부했으니까 시험 점수는 10점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가진 가장 큰 오류입니다. 앞서 언급한 동물원의 조련사가 즉각적인 보상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 보상이 어제보다 적은 경우에 동물은 점차 그 행위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작심삼일의 무한궤도 속에서 쳇바퀴 도는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1이라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1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즉시 1이라는 만족감을 주는 것들 중에 삶에 유익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유익한 것들은 산술급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기하급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하급수는 위 그래프와 같이 초기에는 1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1이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계속되었을 경우 어느 임계점을 지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산술급수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임계점을 지났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1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1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행위를 당신은 과연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마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에 유익한 것들,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로 그치는 것들은 임계점까지의 1 이하의 만족감으로 오랜 기간 노력을 지속해야 하지만 1 이상의 만족감이 부여되는 순간부터는 따로 마음을 고쳐먹을 필요도 없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유익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기하급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곡선으로 그려진 그래프는 무수한 직선을
그려낼 수 있고 이것을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45도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딱 45도까지만 세우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관성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45도까지 세우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담에서는 나무 뿌리를 씹어 삼킬 수 있다면 능히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45도 이하로 노력에 비해 내가 얻는 만족감이 극히 적을 때에는 하루하루가 나무 뿌리를 씹는 것과 같을 정도로 맛도 없고 씹기도 힘든 시간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계속 해낼 수 있다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얻고자 했던 보상 또한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행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행위를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 행위를 하되 그 결과로 주어지는 만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작심삼일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임계점을 넘어서 큰 만족감과 효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남과 나눌 수 있는 큰 마음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는 장발장이 부서진 배에 닷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제 기억 속에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냥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기둥을 세워서 끌고 가는 장발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하급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발장이 닷 기둥을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면 어느 순간 노력과 만족감이 1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당신이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삶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보상이 없어서 만족감이 적은 그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세워야 하는데 참 지루한 과정일 것입니다. 책은담과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무 뿌리를 씹는 마음, 그리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기울기를 세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